나이 들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붙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고 끊어야 할 사람을 못 끄는 것.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 1위, 오늘 그 이야기 아주 솔직하게 해봅니다. 사람은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고, 늙어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젊을 땐 모임이 귀찮았어요? 전화 오면 또야? 했죠. 주말에 혼자 있고 싶었고, 명절엔 핑계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면 그 전화 한 통이 기다려집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정리했다. 큰 싸움 때문 아닙니다. 대단한 배신도 아닙니다. 사소한 자존심, 사소한 오해, 사소한 서운함. 그거 하나 못 넘겨서 평생 가는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때는 속이 시원해요. 그래, 나도 사람 가려 만난다.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 자존심이 밥을 안 먹여줍니다. 나이 들면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연락처 200명, 노후에는 진짜 연락 오는 사람 2명만 있어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명을 지키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돈 버는 법은 배우고, 투자하는 법은 배우고, 건강 챙기는 법은 배우는데 관계 지키는 법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끊었구나. 특히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진 경우, 형제자매와 소원해진 경우, 배우자와 마음이 멀어진 경우, 이 3가지가 말년에 가장 큰 공허를 남깁니다. 첫 번째, 오래된 친구. 젊을 때는 친구가 귀찮아요? 서로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일에서 물러나고 나면요, 남는 게 추억입니다.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으면 기억도 외롭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을 꺼낼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반토막 납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는 남입니다. 이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더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같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같은 부모 밑에서 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과거도 같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재산 문제, 사소한 말 한마디로 몇십 년을 안 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전화할 걸? 세 번째, 배우자. 이건 더 깊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말년에 남처럼 지내는 부부.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됐어? 알아서 해. 말해봐야 뭐해? 이 말들이 서서히 관계를 말립니다. 그리고 한쪽이 먼저 떠나면 그제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할걸? 사람은요, 없어지고 나서야 값을 압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시 사올 수가 없습니다. AI 할매가 나이 든 분들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고집은요, 젊을 때는 자존심이고 늙으면 고립이 됩니다. 고집 세게 부릴수록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편해요.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순간은 돈 떨어질 때도 아니고 건강 나빠질 때도 아닙니다.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다리를 내 손으로 끊었구나.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 1위는 결국 이겁니다.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을 내가 먼저 밀어냈다. 그때는 몰랐죠? 영원할 줄 알았고 언제든 다시 연락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안 한 시간은 그냥 시간으로 남지 않습니다. 틈이 됩니다. 그 틈이 멀어짐이 되고 남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붙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고 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평생을 잇는지 그 뿌리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사람만 떠오르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아직 늦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붙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는가? 사람을 잃는 건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대답 안 한 문자 하나, 서운함을 말하지 않은 하루. 그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붙잡아야 할 사람을 자꾸 놓칠까요? 첫 번째 이유, 설마라는 착각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떠나겠어? 설마 우리가 이렇게 끝나겠어? 설마 다시 못 보겠어? 그 설마가 말년의 후회가 됩니다. 관계는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조금씩 식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내일 말하면 되지. 다음에 연락하지 뭐. 언젠가 풀리겠지. 그런데요, 언젠가는 잘 안 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 이유,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참 묘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더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관계는 멀어집니다. 상대도 똑같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결국 둘 다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이 됩니다. AI 할매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먼저 연락하기가 싫었을 뿐이에요. 그 싫었을 뿐이 평생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는 감정을 미룹니다. 서운해도 참고 섭섭해도 참고 화나도 그냥 넘깁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속은요, 점점 말라갑니다.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관계는요, 큰 싸움보다 작은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말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굳습니다. 특히 말년에 많이 후회하는 건 그때 솔직하게 말할 걸, 섭섭했다고 말할 걸, 보고 싶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걸, 이 세 문장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땐 일이 바빠서 덮였던 감정이 노후에는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거라 착각한 관계에 노력을 안 합니다. 배우자, 오래된 친구, 형제자매, 이미 오래됐다는 이유로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됐다는 건 지켜왔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저절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는요, 숨을 쉽니다. 공기를 안 주면 천천히 질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난 가족인데 왜 노력해야 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멀어집니다. 가족이니까 막 말해도 되고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지. 그 당연함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말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다. 몰랐다는 건 안 들으려 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 기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 기분은 추측으로 넘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 괜찮겠지가 상처를 방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농담이었는데 상대는 모욕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훈계였는데 상대는 무시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함이었는데 상대는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노후가 되어서야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 그 말이 그 사람을 아프게 했겠구나.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사람보다 체면을 지킵니다. 남들 앞에서 틀린 소리 안 하려고, 내가 더 옳다고 증명하려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긴 싸움이 평생의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관계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관계는 지키고 싶은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대부분 평생이 걸립니다. 말년에 혼자 남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젊을 땐 내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맞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어색해진 형제, 마음 멀어진 자식.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사람은요, 잃고 나서야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압니다. 하지만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건 목숨 잃는 일 아닙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는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는 겁니다. 2부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붙잡는지 이야기했습니다. 3부에서는 이미 멀어진 관계 다시 가능할까? 그 현실적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늦어집니다. 아직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 다시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미 몇 년째 연락 없는 사람, 명절에도 안 보는 형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배우자, 이거 다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묻습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이미 너무 멀어졌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요?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한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감정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속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도 남아있고 그리움도 남아있고 기다림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려면 딱 3가지만 바꿔야 합니다. 첫째, 누가 먼저를 버려야 합니다. 이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해? 걔가 잘못했잖아. 나도 상처받았어. 맞습니다. 당신도 상처받았죠? 그런데 지금 목적이 누가 옳은지 가리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를 살리는 겁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안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혼자 남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할 걸?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둘째, 길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오래 말할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너도 알잖아 상황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시작하면 다시 싸움 납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를 붙일 때는 설명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때 좀 심했지. 괜히 고집 부렸네. 요즘 내 생각이 나더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고 담백하게. 셋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전화했는데 냉정하게 받으면 어쩌지?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쩌지? 그 생각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상대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지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도 안에서 생기는 후회가 제일 오래 갑니다. AI 할매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0이 넘은 분이 10년 넘게 연락 끊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딱 한 줄. 야, 아직 살아있지? 그 친구가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답니다. 이놈아,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둘이 울면서 통화했다는 겁니다. 10년이 30분 만에 녹았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멈춰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도 타이밍을 놓쳤을 뿐입니다. 배우자와 멀어진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 같이 살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익숙함이 무심함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는 거창한 대화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밥 먹었어? 대신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알아서 해. 대신 내가 도와줄까? 이 작은 말 하나가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입니다. 관계는요, 큰 이벤트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로
다시 숨 쉽니다. 형제자매는 더 단순합니다. 안부 전하면 됩니다. 별일 없지? 건강은 괜찮아? 재산 얘기, 옛날 싸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싸우면 됩니다. 과거를 완벽히 정리하려다 다시 틀어집니다. 관계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너무 멀어졌다고요? 그럴수록 기대치를 낮추세요. 예전처럼 친해지겠다는 욕심 버리세요. 한 달에 한 번 안부면 충분합니다. 1년에 2번 얼굴 보면 성공입니다. 말년의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과는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 말로 시작해도 됩니다. 완벽한 문장 찾다가 평생 못합니다.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자존심보다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장례식장에서 혼자 밥 먹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기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되지 않게 지금 한 발만 움직이세요.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지지 않게만 붙잡으세요.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관계. 앞에서 말했습니다. 붙잡아야 할 사람은 붙잡으라고. 그런데요, 모든 관계를 다 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년에 제일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끊어야 할 사람을 못 끊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잘해주는 사람은 쉽게 놓치고 상처 주는 사람은 오래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익숙해서입니다. 익숙한 상처는 덜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깊게 파고듭니다.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관계 첫 번째. 당신의 자존감을 계속 깎는 사람. 만날 때마다 비교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나갔다더라? 누구는 집을 또 샀다더라? 넌 아직도 그거야? 이게 농담 같죠? 아닙니다. 이건 서서히 사람을 말리는 말입니다. 처음엔 웃어 넘깁니다. 두 번째는 참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로 남습니다. 말년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스스로 초라해지는 관계는 미련 없이 줄이세요.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돈 필요할 때, 도움 필요할 때, 보증 서달라고 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예전엔 친했는데, 그 그래도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말을 가볍게 합니다. 당신 사정을 무시합니다. 젊을 때는 참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시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이제 시간은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쓰지 마세요. 네 번째, 평생 당신을 죄인처럼 만드는 사람. 네가 그때 잘못했잖아. 넌 원래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과했는데도 계속 과거를 꺼냅니다. 이건 화해가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지 계속 묶어두면 숨 막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끊으라는 말이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답장 늦게 해도 됩니다. 만남 줄여도 됩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정리도 필요합니다. 정리는 배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는 겁니다. AI 할매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느라 평생을 살았어.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종속입니다. 나이 들수록 눈치 보는 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편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습관처럼 욕하고 습관처럼 비관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처음엔 위로해줍니다. 나중엔 지칩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기운 빼는 관계는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어지면 어떡해? 맞습니다. 다 정리하면 외로워질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것과 사람이 적지만 편안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말년에는 양보다 질입니다. 5명과 얕게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1명과 깊게 편한 게 낫습니다.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합니까? 무겁습니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계속 무겁다면 몸이 먼저 압니다. 관계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러운가? 말 고르고 눈치 보고 기분 맞추느라 애쓰면 그건 이미 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은 말 실수해도 이해하고 좀 서툴러도 받아줍니다. 이 말을 하면 차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짐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해야 숨이 편합니다. 무조건 많이 붙잡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지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오래됐으니까라는 이유입니다. 오래됐어도 계속 상처 준다면 그건 추억일 뿐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미련 없이 거리를 두세요. 말년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딱 3가지입니다. 편한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솔직해도 괜찮은 사람. 이 3가지가 아니면 억지로 유지할 이유 없습니다. 이제 5부에서는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년에 남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끝까지 남겨야 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리고 놓아야 할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가? 말년에는요,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이 끝나고 모임이 줄고 체력이 달리고 만남이 귀찮아집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약한 모습을 알고도 곁에 있는 사람. 젊을 때는 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능력, 돈, 체면, 역할. 하지만 나이 들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병원도 가고 기억도 흐려지고 고집도 늘어납니다. 그때 옆에 남는 사람은 당신의 쓸모가 아니라 존재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그냥 같이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둘째, 말이 편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한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괜히 멋있는 말 하려다 지치는 관계 말고 오늘 날씨 춥니다. 이 말로도 충분한 사람. 말년에는 깊은 철학보다 편한 대화가 더 오래 갑니다. 셋째, 다투어도 돌아오는 사람. 관계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싸운 뒤입니다. 끝까지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결국 멀어집니다. 하지만 툭툭 털고 돌아오는 사람. 에이 됐다. 내가 좀 심했네. 이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넷째,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노후의 시간은 귀합니다. 괜히 불러내서 기운 빼지 않고 아프면 챙기고 힘들면 기다려주고 무리하지 않게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 후반부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식은 힘듭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 섭섭한데 웃는 척, 아픈데 아닌 척. 이제는 버겁습니다. 그냥 나 오늘 좀 외롭다. 나 요즘 좀 무섭다. 이 말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에 깨닫습니다. 사람은 많이 필요 없다고, 딱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아침에 안부 묻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명절에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끝까지 남겨야 할 사람은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지켜야 남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표현, 고맙다, 미안하다, 덕분이다. 이 말 3개를 아끼지 마세요. AI 할매가 들은 말 중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어?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떠나고 나면 잡을 수 없습니다. 사진만 남고 목소리만 기억에 남고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 말년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먼저 했는지 그거 따지다 시간 다 갑니다. 말년에는 자존심보다 사람이 큽니다. 관계는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붙잡아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 늘 거기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킬 사람을 지킬 것인지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말년에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대부분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짧은 연락 한 번. 그게 말년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AI 할매는 그 전화 한 통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조금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